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 종목을 찾는 게 사실 무의미하죠.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리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 거리두기 4차 격상에 따른 시장의 변화 무엇이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투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단계도 계속 격상되더니 어느덧 4단계까지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이번 4단계 격상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긴급하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당분간 이제 2주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는 7월 달에 이제 그 백신 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좀 벗게끔 해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인까지도 이제 사적 모임을 좀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스탠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요. 사적 모임은 이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홍대나 강남 일대에 있는 감성 포차나 헌팅 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금지가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친족들만 이제 그 참석이 허용되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위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시 이후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는 거면은 뭐 쉽게 말해서 부부 관계 혹은 연인 관계 아니면은 뭐 엄마 혹은 아빠 이런 식으로 정말 네. 인원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냥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고 들리거든요. 네. 실제로 어제 이 공문이 나오기 전부터 많은 회사들에서 재택을 좀 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비대면 관련주로 이번 4단계 거리두기의 특징은 비대면 또 재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사실 어제부터 이미 계속 시장에 돌았습니다. 격상이 될 거란 이야기가 어제부터 계속 흘러나왔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면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그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ECS가 재택근무 관련되어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면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R서포트가 재택근무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미 한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도 장중 한때 그 1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R소프트는 이제 그 비대면 미팅과 그다음에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강점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코로나를 기회로 해외 시장의 진출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게 바로 동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냈다라면은 향후에 기대되는 측면은 바로 중국 시장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대표님 인터뷰한 기사를 좀 찾아보신다라면은 특히나 중국 시장 진출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펼쳐나가겠다라는 게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서포트를 또 오늘 특징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중에 18% 가깝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서 그나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듯 했는데 이 종목들도 시세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고 흔들린다? 다시 말해서 이전만큼의 강한 시세가 안 나오는 거면은 우린 도대체 뭘 보고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알서포트 주가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가 분명 다시 이제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맨 처음에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의 그 공포감과 지금 시장이 느끼는 공포감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에 가장 좀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죠. 하지만 코로나는 이미 너무 오래된 테마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를 격상했다 보니 당연히 한 2주 뒤에는 잡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도 생각보다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러면은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정부에서 올해 이제 실시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라는 이제 그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요, 그 비대면과 관련된 서비스를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10%의 가격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내년에도 정부에서 이제 바우처를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이제 판로를 좀 개척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시장 안에서도 화웨이를 고객사로 이번에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좀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본다라면은 동사의 주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오를 때 접근하기보다는 눌릴 때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야기해 주셨는데 알소프트가 일본에도 자회사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실적도 궁금하고 일본은 지금 긴급 사태가 발효가 되면서 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알소프트의 일본 자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더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그 이용객 증가율이 266%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 또한 코로나의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에서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내년 바로 이후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백신 접종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측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알소포트를 이렇게 그 단기간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좀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소프트의 목표 주가는 13,000원, 순저가 1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코스닥이 지금 1% 하락으로 낙폭 좀 많이 줄였거든요. 조금 더 오후장에서 시장이 낙폭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이 점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이번에 결의되게 격상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배달 아닐까? 뭐 배달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포장 용기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6시 이후에 2인이면 사실 나가지 말자는 거고 그럼 집에서 우리가 해먹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결국에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바로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상한가에 이제 가면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6%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관련주들 또한 이제 비슷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제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좀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지난 겨울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지와 관련된 종목들 모두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면은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번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배달 포장 어떤 종목이 꼽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대형 포장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그 1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태림 포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일상생활 중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골판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동사가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예로 폐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이제 130원이었다라면은 최근에는 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70%나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결국에는 집으로 올 때 포장이 되어서 오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특히나 하반기에도 온라인 쇼핑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거래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총 이제 그 쇼핑 온라인 금액이 190조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200조 원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다라면은 당연히 태림 포장과 같은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5,2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부근인 7,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네. 이제 4,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이야기했던 알서포트와 다르게 목표 주가를 지금 전고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그 말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섹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제지와 관련되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통상적으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동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이 여름 시즌에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격상하다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평상시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네. 당연히 태림 포장과 같은 종목들에게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 힘듭니다. 코스피 1.28%의 하락을 코스닥 그래도 1%의 하락을 낙폭 좀 줄였는데 위기가 기회일까요? 오늘 저희가 또 채팅방을 보니까 한편에서는 정말 곡소리가 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이 종목들을 담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또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정민 팀장님, 이 2주 동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고 주식시장도 계속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점을 갖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또 이정민 팀장님이 추천주를 전혀 다른 종목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일단 시황에 대해서 향후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저는 이번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백신을 맞으면은 치명적인 이제 그 코로나19의 그런 그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반응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빠진다라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나 그 대기업들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현재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7월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과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본다라면 분명 기회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종목은 네. 테스나가 되겠습니다. 의외예요. 네,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향 CIS 모듈을 테스트하는 업체죠. 특히나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늘려놨는데 그동안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 외에도 이제 보급형 기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고객사들도 삼성의 CIS 모듈을 이제 채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련되어서는 테스나가 가장 큰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주식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5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6만 5천 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4만 7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수혜주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관심 종목이 테스나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조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좋은 종목을 담아보자. 테스나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